오션의 I Wish You 함께 하셨습니다. 특별한 분이 저희 약사 라디오 방송국 스튜디오에 들어오셨어요. 사실 계속 저 혼자 있다가 이렇게 누구와 함께 있는 게 처음이라서 저도 좀 설렙니다. 인천약사회 최병원 회장님께서 저희 약사 라디오 방송국을 직접 방문해 주셨어요.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회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아우 목소리도 좋으시네요. 제가 오시자마자 생각했던 것보다 젊으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떠세요? 뭐 그런 얘기도 조금 듣긴 하는데 주로 저는 그 서경석 닮았다는 얘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지금 보이는 라디오로 보시거나 아니면 이미 뭐 회장님을 알고 계신 분들이 많이 있으니까 아 맞다 하시는 분 있으실 것 같아요. 예. 저도 생각 못했는데 얘기하시니까 조금 닮긴 했는데 우리 회장님이 더 멋집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 PWS 약사 라디오 방송국 처음 와주셨는데 와보시니까 어떠세요? 원래 이제 방송국 하면 굉장히 막 복잡하고 그냥 대단한 장비가 있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으면서도 이렇게 그 약사들 아니면 우리 인천시 약사 회원들한테 유익한 방송이 나간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놀랐습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장비가 요새 많이 간단해지고 그 고도화되고 이런 걸 느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제가 혼자서 지금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러게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회장님의 그 신청곡도 즉석에서 받아서 잠시 후에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얼마 전에 인천 약사 종합학술회와 연수 교육이 있었죠. 예. 얘기 좀 해주세요. 그게 이제 올해는 원래 이제 2회인데 작년에 그동안은 이제 우리 인천이 연수 교육이라고 그래서 그 한 강의실에서 전 회원들이 모아놓고 한다든가 이런 방식이었는데 이제 작년에 우연한 기회에 이제 경기도 학술제를 방문하면서 저희들이 그 생각을 하게 됐는데요. 작년에 이제 1회를 하면서 많은 강좌를 개최해서 우리 회원들이 선택하게 했고, 그다음에 또 그동안 있었던 그 제약회사 이제 부스보다는 한 10여 개 남짓 하는 그 정도에도 이제 많이 했다 그랬는데 작년부터는 한 40여 개, 올해는 한 50여 개 했지만 그렇게 해서 회원들이 그러니까 이제 많은 강좌, 많은 부스 이런 걸 경험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올해는 이제 조금 더 특징이 있지만요. 예. 그러면 올해는 좀 새로운 면이 많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작년에는 1회라는 그거니까 저희가 이제 새로운 그 틀을 만들었다 이제 그렇다라고 그러면은 올해는 그것이 어떻게 하면 그 학술제라는 그 이름을 붙이고 좀 더 지속적이고 좀 회원들한테 그러니까 예를 들면 회원들이라기보다는 우리 임원들한테 부담을 적게 주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 한 1년간 고민하고 의논하고 이렇게 찾다가 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는 대한약국학회랑 공동으로 학술제를 한다든가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인천에 그 전국 지부 최초로 그 의약품식품 안전센터 개소를 위한 심포지움을 했다든가 그다음에 최근에 이제 우리 그 진행팀의 그 반짝반짝하는 아이디어로 우리가 뭐라 그럴까 버스 셔틀버스를 운행했다든가 아니면 힐링존이 있다든가 이런 좀 좋은 거를 기획하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많은 호응이 있었습니다. 예. 왔다 갔다 하기가 좀 불편하셨을 텐데 이렇게 셔틀버스까지 또 운행을 해 주시니까 조금 더 편하게 이용하지 않으셨을까? 그렇죠. 그래가지고 저희가 사실은 이제 인천 그러면 경기도보다도 굉장히 넓지 않은데도 그 연수교육을 한 곳이 송도거든요. 송도가 그 바닷가 쪽으로 이제 한쪽에 치우쳐 있다 보니까 예를 들면 그 서구라든지 부평, 계양 쪽은 좀 먼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주로 이제 선배 약사님들이나 좀 연세들이 좀 있으시니까 좀 그분들한테 굉장히 큰 호응이 있었습니다. 버스 운행해서 편하게 갔다 하시는 분들 많으셨을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거기 강사 섭외도 좀 다른 때보다 신경 쓰셨다고 하고. 강사 섭외도 특별히 이제 우리 인천은 그 조금 이제 유명하다기보다도 조금 전문가적인 김명철 약학 박사 이번에 이제 박사학위를 따셨는데 그분이 그러니까 이제 전국적으로 좀 유명한 강사입니다. 그래서 그렇군요. 좀 강사 그 툴에 대해서 좀 많이 알고 계신 편인데 그 학술이사거든요. 학술이사가
전체적으로 좀 조율하면서 어떻게 그러니까 회원들한테 도움이 될까 이런 고민들도 많이 해서 그냥 그 섣불리 하지 말자. 그리고 이번 학술제뿐만이 아니고 나중에 있을 뭐 보충 교육이라든지 그 인천 약사 팜 아카데미라든지 전체적인 것을 보면서 우리가 섭외를 하자 이렇게 계속 지속적으로 얘기하면서 고민을 하고 선택을 했습니다. 네. 네. 힐링존도 또 이렇게 와서 사실 학술제면은 좀 딱딱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힐링존이 있어서 좋아하신 분들도 있으셨을 것 같아요. 굉장히 많았습니다. 저희도 처음에는 이제 생각을 못 했는데 최근에 이제 몇 분한테 그 일부 그 상품명을 얘기해서는 그렇지만 그 바디 프렌드 관심 있는 분이 좀 있으시더라고요. 그러더니 그 진행팀에서 그런 부분이 그 업체가 들어올 수도 있겠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바디 프렌드도 좀 접속해봤는데 좀 조건이 안 맞아서 하다 보니까 이제 그 이렇게 휴대용 그 안막이라든지 아니면 그 발 안막이라든지 이런 업체들이 있더라고요. 전문 업체들이. 그래서 이제 그런 데를 그 섭외를 했고 그다음에 일부 안마를 좀 전문하시는 분 몇 분을 또 알바비를 좀 드리면서 해가지고 직접 와서 안마를 해주신 그렇죠. 거예요? 예. 아우 저 가고 싶은데 끝났잖아요. 어떻게 3회 할 때는 제가 저는 약사는 아니지만 어떻게 살짝 끼어서 꼭 오십시오. 뭔가 좀 배우고 그런 기회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 학술제에서는 그 춘계 학술 대회까지 같이 공동으로 개최가 됐고 또 포스터 발표 저 요거 좀 참신하더라고요. 그 이제 저희가 초반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이제 지금 약사회들이 우리 개국 약사 중심으로 많이 가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사실은 약사회조차도. 네. 근데 이제 학술제로 가면서도 또한 개국 약사 위주이어야만 되는가 이제 그런 생각을 했고요. 또 이제 이게 우리 그러다 보니까 임원들한테 또 그 평소에 접할 수 없는 뭐 논문을 내게 한다든가 이런 부담을 줄 것 같더라고요. 이게 이제 그동안 뭐 대한약사회라든지 경기도 같은 데는 워낙 그 파워가 있고 인력도 되고 그래서 충분히 그게 감당할 수 있을 텐데 인천이라는 곳에서 학술제를 하는데 잘못하면 자칫 임원들이나 이런 사람한테 부담을 줄 수 있겠다 그래서 고민하는 중에 마침 그 대한 그 약국학회라고 그 지금 현 회장 그 강민구 교수님 말고 앞에 유봉구 교수님이 그 저희 인천의 가천대 계십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에 많이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분들이 그 회장님들이나 아니면 총무님까지도 인천 출신이거든요. 그래서 약국학회랑 이제 접할 기회가 많다 보니까 같이 하면 어떻겠느냐. 그리고 이제 그렇게 되면 약국학회도 비용이라든지 뭐 광고 섭외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 같고 인천은 그 논문이라든지 여러 그 인력 풀이라든지 그런 걸 활용할 수 있겠다 그래서 제안을 드렸더니 거기서 처음에는 반신반의했는데 그리고 이제 실제로 하기로 하고 만나 보니까 진짜로 우리 그 처음에는 조금 그 의문스러웠던 점이 딱 가시면서 우리 영역이 굉장히 넓어지는 걸 느꼈어요. 네. 그리고 굉장히 풍성해지고 그 만나는 그 인력 그 섭외하는 이런 풀도 넓어지고요. 그래서 이제 당연히 뭐 논문은 뭐 교수님들이니까 항상 논문을 사는 분들이니까 그래서 그걸 논문을 포스터로 발표한다든지 물론 이제 약국학회가 중심돼서 발표를 했지만 저희 약사님 중에도 지금 프리셉터라고 그래서 그 가천대 연대 학생들을 가리키는 약사님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을 중심으로 몇 분 한 5편 정도를 저희가 논문을 준비하기 위해서 같이 이번에 논문 포스터 발표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가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 지금 아주 좋은 성과가 있었습니다. 많은 호응도 있었고요. 네. 인천 약사 종합학술제 연수교육 올해가 2회였는데 그러면 3회는 이제 내년에. 이번에도 1회보다 훨씬 제가 잠깐 들어도 좋아진 점들이 많은데 3회는 더 기대가 됩니다. 그때는 저도 살짝 끼어서 가는 걸로. 자, 신청곡이 들어왔어요. 우리 회장님이 오신다고 하니까 저 혼자 있을 때는 신청곡이 안 들어왔었거든요. 기분 좋은 목요일님이 보내주셨습니다. 약사회와 국민 건강을 위해 열심히 노력해 주시는 최병원 약사님. 항상 응원하고 있습니다. 최근 일정을 지켜보자면 몸이 2개라도 부족하실 것 같아요.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셨으면 좋겠어요. 라면서 신청곡을 보내주셨네요.
우리 최병원 회장님과 저와 그리고 들으시는 모든 약사님들 함께 듣겠습니다. 김동률의 동행. 기분 좋은 목요일님이 신청해 주신 김동률의 동행이었습니다. 참 많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그런 곡이 아닐까 싶네요. 해피타임 김소영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인천약사회 최병원 회장님과 인터뷰를 하고 있는데 회장님 이번 인천약사 학술제를 통해서는 또 특별한 출범식 심포지엄까지 있었다고 들었어요. 바로 의약품식품안전센터죠. 얘기 좀 해주시죠. 예. 아마 지부 차원에서는 뭐 처음이긴 한데요. 사실은 우리보다 훨씬 앞서가는 그 분해 차원에서 있습니다. 원래 이제 이번에도 강의를 해주신 게 노원구 같은 데서 아니면 인천 가운데는 부천시 약사회 아니면은 뭐 그 의왕시 약사 이런 데 보면 굉장히 그 활성화가 잘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조금 이제 아쉬운 거는 좀 그 대학은 지역의약품안전센터라고 그래서 그 의약품안전관리원,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의 예산을 지원받는 조직이 돼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밑으로는 저희가 조직이 없습니다. 그게 이제 조금 그 불균형인 게 뭐냐면 사실은 이제 의약품은 약사가 주관자이면서도 지금 다른 분야도 많이 그런데 특히 이제 부작용은 약사가 꼭 담당해야 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 부작용 대해서만은 전국에 27개의 지역의약품안전센터가 있는데 25개가 그 3차 종합병원이죠. 대학병원. 그러니까 원내에 있는 환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그런 센터입니다. 네. 그다음에가 이제 26번째가 그 NMC라고 그래서 국립의료원. 그 국립의료원은 어디를 담당하는 거냐면 전국 보건소를 담당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다행인지 뭐 저희 약사로서는 뭐 그래도 그나마 다행인 게 이제 27번째 대한약사회가 27번째 지역의약품안전센터입니다. 그런데 그 작년에 이렇게 실적을 보면 제가 정확한 숫자는 아닙니다만 한 2만 건 가까이 했다고 그럽니다. 근데 그 2만 건이 좀 의미가 있는 게 그 약국에서 하는 거는 그 외래 환자들에 대한 겁니다. 네.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게 대학 차원에서 하다 보니까 조금 그 뭐라 그럴까 그 이게 환자에 대한 정보라든가 아무래도 병원보다는 좀 떨어집니다. 그런 걸 좀 해소할 수 있는 길이 좀 힘든 거죠. 그러니까 그런 아마 요 부분은 제가 이제 만들다가 그 대학하고 그 하다 보니까 이제 알게 된 정보인데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 이제 이걸 시작하게 된 것은 이거 지역에서 단순히 부작용 보고 건수만 올리는 그런 것은 아니고 이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나 그러고 이제 그 대학의 지금 지역의약품안전센터장이신 이모세 위원장님을 만났습니다. 그랬더니 그렇지 않아도 이게 지역에 당연히 있어야 될 것인데 이게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이 그 말씀을 이어가게 됐고요. 그래서 뭐 지금 한 번 사실은 실제로 이제 전화 몇 번 드렸고 한 번 만났는데도 벌써 그 딱 통하게 됐습니다. 척척 진행이 됐군요. 예. 그래서 저희가 이제 하면서 그 여러 가지를 생각했죠. 그동안 이제 병원이 잘 됐으니까 병원 약사들 그다음에 그 지금 센터장을 맡게 되신 분이 그 가천대 그 약물치료학 강의하고 계시는 그 지은희 교수님이 맡게 됐거든요. 그래서 학계랑 병원이랑 그다음에 지역 약국이랑 같이 그 콜라보를 해서 이렇게 협력하는 좋은 모델이 돼야 되겠다 그런 생각도 사실은 했었고요. 그다음에 이게 이제 뭐 전국 최초라 그래서 사실 다른 지부에는 좀 죄송하긴 한데 그거는 이제 좀 자극을 주기 위한 것이라고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사실은 어느 지부라든지 지금 또 잘 하고 있는 그 뭐 노원구라든지 이런 데랑 협력이 돼서 더 발전이 됐으면 그런 계기가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하여튼 뭐 저희는 이게 좀 돼서 그 대학이 지금 그동안 많이 수고를 해 주셨는데 조금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고 전국적으로 진짜 그 외래 환자들의 부작용 그다음에 이런 걸 감당하는 좀 출발점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으로 해서 됐고요. 그리고 그 만드는 과정뿐만이 아니고 저희가 심포지움에서도 우리 의약품안전관리원 구봉교 원장님도 오셔서 축사도 해 주시면서 굉장히 그 바람직하다 그런 말씀도 해 주셨고
그러니까 자생적으로 일어났다는 것에 대해서 좀 큰 평가도 해 주셨고요. 이번 기회로 해서 뭐 좀 전국적으로 조직이 좀 출발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기대도 좀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예. 근데 특별한 계기가 있다고 들었어요. 이렇게 시도 약사회 차원에서 센터를 출범하게 된 게 올해 초 그 연수 교육에서 힌트를 얻으셨다고. 우리 지부는 아니고요. 그 이제 부평구 총회에서도 이제 그 매번 그 1월에 보면 그 각 분회마다 총회가 있습니다. 그때 네. 이제 그 외부 강사를 초청해서 하는데 그 부평구 총회 교육을 오신 분이 그 윤중식 약사님이라고 그 노원구가 굉장히 활발하게 잘하고 있습니다. 그 이제 강의 중에 그러니까 일부 이제 환자가 초진이 있고 재진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재진 때 와서 그 뭐 어디 낫고 뭐 목이 아프다 뭐 어디 기침이 있다 이런 게 아니고 어느 환자에서 보니까 이게 그 첫 번째 초진에서 먹었던 약에서는 부작용인데 그것을 병원에서는 또 그 치료하는 거로 그러니까 이제 숨겨지는 거죠. 그렇게 네. 사장되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죠. 바로 거기에서 우리 약사의 역할이 있고 그런 부작용을 발견하고 저희가 그거를 뭐 단순히 치료해서 그런 게 아니라 환자한테 진짜 유익이 되는 그런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그게 바로 우리 약사 직역의 그 포인트구나. 그런 강의를 듣고 이것이 진짜 부작용 보고 활성화하는 것이 그 우리 직역이 전문화되기도 하고 그거를 기회로 해서 저희가 그 복약 지도, 복약 상담이 전문화되고 진짜 단골 손님이 생기는 출발점이 될 수 있겠구나. 이런 그 아이디어를 보게 된 겁니다. 네. 그래서 진짜 좀 강하게 열심히 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었죠. 예. 네. 제가 환자의 입장에서 병원에 갔을 때 그리고 약국에 갔을 때는 뭐 약사님들만 거의 믿고 약사님들이 예. 주시는 대로 먹게 되는 거고 그리고 먹었을 때 살짝의 부작용이 있으면 또 고민 상담할 때가 우리 약사님들밖에 그렇죠. 없으니까 이런 의견들을 모아서 잘 활용을 하시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근데 현재 대한약사회 차원에서 국고의 지원을 받는 센터가 있잖아요. 27번째다라고 얘기를 해 주셨는데 지역에서 특별히 센터를 만들면 더 좋은 점 아니면 만들게 된 배경 어떤 게 있을까요? 이제 지역에서 하게 되면 아무래도 이제 대한약사회는 전국을 커버하다 보니까 물론 이제 병원은 지역별로 그 대학병원, 3차 병원들이 감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불행하게도 다 원내 환자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좀 케어가 잘 된다고 그럴까요? 아니면 조금 그 이렇게 체력 그 질병 쪽으로도 좀 심한 환자들 중심인데 아무래도 그 외래 환자들은 다 처방을 받아서 약국에서 조절하는데 그런 체계는 사실은 이제 뭐 좀 심한 말로 하면 좀 구멍이 나 있다. 뭐 이렇게 원내에서 조금 그렇죠. 관리하기가 조금 힘드시죠. 그렇죠. 그러니까 외래 환자들. 네. 예. 그런 부분에 대한 이제 것인데 이것이 대한약사의 환자만 있다는 게 사실은 굉장히 그 처음에는 그냥 그 의약품안전관리원에서는 이게 이제 약사들 요구니까 좀 그냥 못 이겨서 했을지도 모르겠어요. 네. 그런데 실제로 이제 부작용 들어오는 걸 보니까 여기에 진짜 중요한 그 빼먹은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인식을 하게 됐고 그게 우리 그 인천에서 이제 하면서 그 안전관리원에서도 그 부분을 벌써 인지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이제 자발적으로 되니까 굉장히 호응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그 대학에서는 그 실제로 이제 그 부분을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 지금은 양적인 성장을 추구했다 그러면 뭐 그것이 나쁘다는 건 아니고요. 지금 일단은 부작용 보고 활성화라는 측면에서 그게 1단계의 단계였다면 2단계로는 어떤 상태가 되냐면 그 각각 그 약국에서 보고하는 단계에서 그 부작용 보고만 단순히 몇 건 올리는 것이 아니고 그 자체로 평가를 할 수 있어야 된답니다. 그 단계까지 올라가야지 실제로 그게 환자한테도 바로 그 정보가 전달이 되고 도움이 되고 그다음에 그것이 그 정말 쓸모 있는 다른 그 널리 그 일반 환자 그 국민들한테 퍼져도 도움이 되는 그런 정보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정도 훈련이 되려면 지역에서 있어야 되고
그 출발이 돼야 된다고 그런 의견을 많이 지금 그 구성을 그렇게 했습니다. 저희들이. 예. 네, 생각보다 척척 진행이 돼가고 있는데 사실 이런 거 하나 설립하려면 정말 시간이 오래 걸리잖아요. 예. 근데 그 설립하는 과정 좀 알려주세요. 그러니까 이제 작년 1회 끝나고 올해 2회는 어떤 주제를 해볼까. 사실은 이제 그 미래 약사 준비 요새 4차 산업 많이 그러잖아요. 네. 그걸 생각하다가 요번 부작용 보고하는 이 주제를 찾아내게 된 거고요. 아까 조금 아까 말씀드린 그 과정을 통해서. 그래서 이제 고민하다가 대학 이모세 위원장을 접촉해서 그 아이디어를 갖게 됐고. 네. 그 다음에 이제 그 의논하는 과정 중에 저희가 이제 가천대, 그 인천에는 가천대하고 연대 약대 그 프리셉터 교육 때문에 그 평상시에도 교류가 잘 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의논을 드렸더니 굉장히 호응이 또. 예, 호응이 좋은 아이디어라고. 네. 그 저희가 그냥 단순히 이것이 부작용 보고가 활성화되고 약무 이게 발전에 도움이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제안을 드렸더니 맞다고. 그러면서 이제 그 노원구나 이런 데 보면 요새 뭐 집단지성 그런 말 많이 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어느 약국에서 부작용을 발생을 하면 그 노원구 같은 예를 보면 카톡에 올리고 어느 분이 또 답을 주고 거기에 그렇군요. 또 어떤 경우는 그 약대생들이 또 실습 나와 있거든요. 그분들한테 숙제를 내주고 서로 주고받고 하면서 그러니까 뭐 평상시에도 공부하는 분위기가 또 되는 거죠. 네, 좋네요. 예. 그래서 이게 굉장히 어떻습니까? 교수님 얘기했더니 그 가천대 그 지은희 교수님이 굉장히 좋은 거라고. 사실은 이게 그 센터가 만들어지고 제도화까지 되게 되면 굉장히 좋을 것 같다. 그런 대답을 받고 저희들도 굉장히 고무가 됐고 힘을 얻었죠. 그래서 아마 그걸 기화로 해서 우리 결국은 지은희 교수님이 센터장을 맡게 되고 네. 그다음에 이제 부평구의 그 최은경 그 회장님이 그 뭐 센터장이 아니더라도 부센터장이 또 기꺼이 맡아주시고 그다음에 이제 이거에 따라서 아마 지금은 이제 정부 예산을 받질 않으니까 우리 그 회에 또 도움을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양구 그 김성효 회장님을 사무총장으로 해서 뭐 관련 규정이라든지 또 뭐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라든지 이런 것도 같이 연구하고 이럴 생각이 있습니다. 예. 네, 이제 노래 한 곡 듣고는 앞으로 이제 나아갈 길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제가 신청곡을 미리 부탁을 드렸잖아요. 예. 어떻게 이 곡을 좋아하시나요? 뭐 그 우리 세대에 맞는 노래이기도 하고요. 뭐 노래방 가서 하면은 많이 호응이 좋더라고요. 우리 회장님과 예. 노래방에 가면 이 곡을 들을 수 있군요. 이범용이 부르는 꿈의 대화 전해드립니다. 대학가요제에 나왔던 곡이기도 하죠. 혹시 최병원 회장님과 같이 노래방에 가봤는데 이 곡을 부르시는 실력이 어느 정도 되더라. 이런 여러분들의 증언도 필요합니다. 네, 오늘 인천약사회 최병원 회장님과 얘기 나누고 있는데 지역 약사회에서 설립한 그 지역의약품 안전센터는 어떤 역할을 해야 될까요? 그리고 앞으로 또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이 얘기 좀 해주실까요? 뭐 이제 1차적으로는 일단은 부작용 보고 활성화 이제 참여하는 약국이 많이 늘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그 심포지움 때도 이제 말씀하셨지만 지금 현재 그 인천에 보면 좀 미비합니다. 사실은 이제 한 4%대 그러니까 1,000개 약국인데 한 40여 개 정도. 그러니까 이제 올해 조금 이제 우리 센터장님이 나는 한 50% 이렇게 말씀하시나 했더니 네, 얼마 얘기하셨어요? 한 10% 정도를 목표로 하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50% 가야 될 것 같은데. 저는 한 500군데 약국이 좀 다 참여했으면 좋겠고요. 근데 이제 그것이 이제 단순히 지금처럼 그 뭐 많은 약국에서 그냥 부작용 무슨 졸리운 거 하나 있다, 뭐 가려운 거 있다 이 정도 수준이 아니고 네. 그 환자가 이제 그걸 기회로 해서 뭐 더 상담을 하게 되고 그 상담이 깊어지고 너무 고마워요 약사님 이런 얘기가 서로 오가면서 그 복약 지도가 조금 그 더 진행이 되고 그래서 단골 환자가 더 만들어지고 그것이 뭐 다른 진짜 건강식품 하나까지도 일반의 약품 이게 약국에 오는 이유가 이거구나라고 서로 이렇게 소통하는 그 출발점이 됐으면 좋겠어요. 네. 그럼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진짜로 실질적으로는 제가 이제 뭐 그 욕심을 감추고 싶지 않은 게 이것이 돼서 진짜 경영 활성화까지 연결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게 제 기대입니다. 그래서 물론 뭐 너무 섣부른 감이 없지 않아 있겠지만 네. 그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아무래도 부작용 보고가 활성화되면 약국 경영에도 좀 긍정적인 영향일 것 같은데요. 그렇죠. 아, 내가 이 약국에 하다 보니 이런 걸 발견했고 내가 이런 거를 진짜로 딴 데서는 진짜 홈쇼핑에서 사는 게 그게 아니구나. 그런 것도 발견할 수 있을 거고요. 저희가 이제 외래 환자뿐만이 아니고 또 약사들이 할 수 있는 게 일반 의약품 아니면 건강기능식품까지도 왜 약국에서 약사님들한테 그 복약 지도를 그렇죠. 받고 설명을 듣고 사야 되는 것까지도 인식하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감히 그냥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예. 회장님 말씀 들으니까요. 왜 우리 자주 가는 병원이 있잖아요. 내가 예, 단골로 가는 병원. 그것처럼 이 약사님을 믿고 이 약국을 나는 단골로 거래해. 이런 약국이 있으면 환자 입장에서도 또는 일반인 입장에서도 너무나 의지가 되고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단지 약사회에서 아니면 시도보건과에서 아니면 대학에서 구호로 외치는 단골 약국이 아니라 실제로 그 현장에서 우리 민초 약사들이 이런 움직임들이 있을 때 그냥 꼭 제도가 아니더라도 단골 약국이 당연히 될 수 있는 토양이 되지 않을까, 출발점이 되지 않을까, 이런 좀 기대를 해보고 싶습니다. 예. 네, 이번에 또 특히 의약품식품안전센터 약국협회랑 같이 한다고. 그거는 이제 이번 시작할 때 말씀을 드렸는데 의약품식품안전센터도 대학 그러니까 이제 가천대 연대하고 같이 협력을 해서 했듯이 저희가 학술제를 사실은 약국학회의 대한약국학회 충계학술제랑 같이 공동으로 개최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을 보면 우리 약사회도 새로운 좀 지평을 넓힌다고 할까요? 아니면 인력 풀을 서로 공유한다든가 아니면 아이디어를 얻는다든가 이런 좀 좋은 계기가 됐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처음에 이제 우리가 학술제를 준비해 놓고 다른 분들을 참여시킨다는 게 이거 괜히 손해 보는 거 아닌가. 준비는 다 하셨는데. 네, 그런 감이 없죠. 또 괜히 또 우리 회원들의 회비가 그냥 그렇죠. 교수님들 그런 부분도 이렇게 있네요. 돈 주는 게 아닌가 이런 오해를 할 수가 있거든요. 네. 근데 이번 약국학회랑 하면서 그런 강사료 준 거는 그 시간에 어느 다른 분 강사를 세워놔도 강사료는 어차피 드려야 되거든요. 그런 것 말고 저희가 사실은 같이 공유하면서 얻은 게 많다. 저는 그렇게 감히 말씀드리고 싶고요. 아마 이것이 저희가 이제 조금 지역 우리 지부 차원에서 하면서 조금 이제 어려움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좀 공유가 돼서 앞으로 우리 약사회 내지는 약학회 이런 데 여러 학회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게 이제 공동으로 한다든지 이런 좀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 그런 기대도 좀 있습니다. 예. 네. 앞으로 인천시 약사회 주관의 의약품 식품안전센터 활약이 기대가 되는데 끝으로 회장님이 우리 약사회 운영 방향이라든가 정책 비전 또는 회원분들께 하시고 싶은 말씀도 있으실 것 같은데 전해 주시죠. 예. 인천 약사회 제가 이제 저희 인천 약사회는 회지를 매달 발행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이전에 제가 부평구 분회장 할 때도 2개월에 한 번씩 하면서 꼭 세운 원칙이 있습니다. 꼭 상임이사회는 매달 한다든가 그다음에 이제 현안이 생기면 TF팀, 태스크포스 팀을 만들어서 현안에 대처한다든가 그다음에 회지를 매달 이렇게 하면서 저희 아마 회지의 회의록 그다음에 활동사항을 매번 이렇게 공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모든 걸 공유할 수 있도록 물론 일부 이제 어느 약국에 가면 회지가 안 읽고 버리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지적하는 사람도 사실 있어요. 네. 그런데 관심 있는 분들이라면 다 읽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저희가 우리 인천 약사에 돌아가는 거를 진짜 환히 다 들여다보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많았거든요. 그런 원칙 지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같이 공유하면서 하고 있으니까 아마 많은 이게 동력을 얻는다고 그럴까요? 지원군을 얻는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런 것이 큰 힘이 돼서 이 부작용 센터뿐만이 아니고 학술제 다른데 참여율을 높이는 데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예. 네, 저희 약사 라디오 방송국도 인천 지역의 약사회 소식을 전하는데 일조하도록 노력을 할 겁니다. 좀 도와주실 거죠? 예, 당연히 그래야죠. 약사 방송국 아마 그 전에도 이제 일부 뭐 시도들이 있었을 텐데, 저희가 이제 거기에 대한 그러니까 서로 도울 거는 돕고, 그 다음에 또 선을 긋 거는 긋고 이런 그 개념들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은 꼭 필요한 거거든요. 네. 사실은 뭐 이렇게 광고 시장도 그렇고 아니면 약사들만의 이런 방송 꼭 필요한데 이것이 이제 서로 이렇게 주체라든지 이런 것도 좀 서로 정립만 된다면 서로 헷갈릴 일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서 협력할 건 협력하고 그러면 아마 큰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저희 방송국에서도 음악과 힐링 우리 약사님들과 함께 소통하는 방송 만들어 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혹시 끝으로 얘기해 주실 게 있으시면 간단히. 그리고 사실은 네. 저도 약사 전문 방송 최근에 이제 약국에다 깔아놓고 듣고 있는데 음악이 선곡을 너무 잘하시는 것 같아요. 아유,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뿐만이 아니고 이렇게 좀 흘러간 팝송도 있고 이렇게 좀 음악이 너무 좋아서 약국에 계속 틀어놓고 있습니다. 아마 지금 인천뿐만이 아니고 타 그 지역도 그 전에는 이제 판매신저 그래서 많이 참여를 했었는데 네. 좀 다시 좀 회복이 되고 그 다음에 이거를 통해서 경영 활성화 아니면은 광고 이런 부분까지도 사실은 우리 약사 영역이 아닌 곳에 많이 있거든요. 그런 거를 진짜로 서로 조금만 서로 통하면 크게 좀 효과를 몇 배 낼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을 좀 낭비하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마 좋은 계기가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도 인천도 열심히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네, 오늘 직접 저희 방송국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인천약사회 최병원 회장님이었어요. 회장님 안녕히 가세요. 예, 안녕히 계세요. 네, 신청곡이 또 들어왔어요. 인천 토백이님인데 이번 학술제 너무 좋았습니다. 날씨도 화창하고 소풍 가는 기분으로 잘 다녀왔습니다. 강의들도 유익하고 부스도 많아서 머리도 한가득 양손도 한가득 풍성한 학술제였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인천시를 위해 힘써주시길 바랍니다. 회장님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여기 추가로 달린 말이 있어요. 그런데 정말 몰랐는데 서경석 닮으신 것 같아요. 신청곡 보냅니다. 박지민 앤 디어가 부르는 닮아있어. 이 곡 들으면서 우리 회장님 보내드립니다. 고맙습니다.